자, 23번부터 나오는데 23번, 24번, 25번은 테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내용들 중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법들 중에는 어떤 학문과 연결된 것이 있어서 그 학문에서 뭔가 미리 어떤 내용을 배워두지 않으면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이 존재할 텐데 그런 것들 중에서 그래도 미리 제시문에서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문제 풀 정도는 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지금 23, 4, 5번에 나와 있는데, 근데 23, 4, 5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래도 그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많은 학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PSAT에 좀 나왔던 거, PSAT나 리트라는 시험에 그런데 나왔던 그런 테마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3번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이론이라는 테마인데요. 일단 내용을 좀 보죠. H국에서는 유전개발 시 활용한 가능한 세 가지 대안을 고려 중이며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따라서 예상되는 수익, 비용은 다음과 같대요. 이때 H국의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3명의 선호가 아래와 같다. 공무원별로 각자가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 묻고 있네요. 자, 일단 선호는 이렇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를 말하는데 A는 미래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이래요. 항상 모든 상황이 좋게 될 거라고 가정하고 있답니다. B는 비관적이래요. 그래서 항상 나쁘게 될 거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C는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아서 각 대안의 선택에 따른 모든 가능한 성과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자, 근데 그럼 테이블을 봐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지금 효용이 결정이 될지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다시 한번 적죠. 대안은 세 가지가 있어요. 대안 1, 대안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안 1, 2, 3으로 합시다. 대안 3. 근데 이게 유전개발이 성공했을 때하고 중도 포기했을 때하고 실패했을 때 그때마다 효용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대안 1은 성공하면 오히려 손해를 봐요. 중도 포기하면 손해가 더 커요. 근데 실패하면 오히려 이득이래요. 이런 대안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주어진 테이블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주어진 테이블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대안 2 같은 경우는 얘도 성공하면 오히려 손해를 봐요. 근데 중도 포기하면 그래도 10의 이득은 얻어요. 근데 실패해도 손해를 보긴 보네요. 대안 3은 성공해도 별로 그렇게 이득은 없어요. 근데 중도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8. 그리고 실패하면은 2의 손해를 본대요. 이런 상황입니다. 단위는 이제 500억 원, 900억 원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A, B, C의 선호가 있었잖아요. 그 선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A, B, C의 선호를 묻기 앞서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딱 정해준다고 쳐요. 앞으로 유전 개발은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안 1, 2, 3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답은 나오죠. 아니면 반대로 2번의 유전 개발은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대안 1, 2, 3 중에 뭘 선택하실래요? 라고 해도 답은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만약 성공한다고 정해졌다면 이쪽을 좀 보시면 이게 0이잖아요. 나머지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0이니까 대안 3을 선택하겠죠. 실패하는 게 확실하다면 쭉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효용이 높은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겠죠. 대안 1을 선택하겠죠. 이게 확실한 상황의 의사결정이고 이런 거는 문제를 별로 그렇게 구성하지도 않아요. 쉬우니까요. 그냥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위험 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공할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중도 포기할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실패할 확률이 이거는 6분의 1이라고 합시다. 6분의 3, 2분의 1이라고 해야 되겠죠? 2분의 1 합쳐서 이제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실 거냐면 기대값을 구할 겁니다. 예를 들어 대안 1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기대값은 6분의 마이너스 5잖아요. 마이너스 6분의 5. 그죠? 여기에서 기대값은 마이너스 3분의 9가 될 것이고 여기 기대값은 2분의 13이 되겠죠. 이걸 합칠 거예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합치겠죠. 그럼 무슨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값이 나오고 무슨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값을 비교해서 이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여러분께서는 대안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확률을 가지고 뭔가 판단하게 하는 거
이것이 위험 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이에요. 1번과 마찬가지, 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이 의사결정도 답은 정해져요. 그리고 그 답이 옳은 답이에요. 계산만 제대로 한다면 모두가 같은 답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뭐 계산을 좀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지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이게 어려워요.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한 거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빠지냐? 얘네들에 비해서 뭐가 빠졌냐면 기준이 빠져 있어요.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사람마다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지겠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피셋이나 뭐 리트 같은 데서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 이제 보통 주어지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기에서는 3가지 정도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봐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요. 이게 이제 기준들이에요. 첫 번째 기준 뭘까요? 낙관적이라는 거. 그러면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는 그냥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준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하면 끝나는 거지만 이 문제는 각각의 기준이 따로따로 나오고 그때 기준마다 정해지는 결과가 뭔지를 그때그때마다 산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미리 한 번쯤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걸 미리 봐두지 않으면 뭔가 그냥 그런 뜻이겠거니 하면서 대충 이거랑 같은 뜻이라고 하면서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낙관적이다. 자, 낙관적이라면 그냥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낙관적이라고 쳐요. 여기 테이블을 봤을 때 여러분 낙관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판단하실래요?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낙관적이라면 유전개발이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낙관적인 게 성공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낙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이것이 낙관적인 것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하든 간에 그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가치를 내가 뽑아낼 수 있다. 이게 낙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적이라는 건 바로 성공이다. 이렇게 등치시키면 안 되고 낙관적이라면 나는 대안 1을 선택한다면 내가 낙관적이고 내가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개발은 실패할 거야. 그리고 나는 13의 이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낙관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대안 1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나는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10의 이득을 얻는 상황이 발생하겠지. 대안 3을 선택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8이라는 이득을 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낙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정의예요. 이거를 실제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이론에서는 그 용어를 무슨 최대값 이론, 맥시맥스 이론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용어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용어를 우리가 꼭 알아야만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정의만 알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낙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낙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각의 대안들 중에서 가장 높은 대안들끼리만 비교하는 거. 그것이 이제 낙관적이라는 것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어쨌든 낙관적이니까 뭘 해도 이제 나는 가장 높은 효용을 얻을 거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 대박이 터지는 이걸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낙관적인 의사결정법에서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경우 직원 A는 대안 1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비관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망한 것끼리 비교하겠죠. 나는 항상 망해. 대안 1을 선택한다면 나는 망해서 마이너스 9라는 이득밖에 못 얻고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지만 대안 2를 선택한다면 나는 마이너스 5의 효용을 얻을 것이며 대안 3을 선택하면 나는 마이너스 2를 얻게 될 거예요. 자,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어차피 망한 것 중에 가장 망한 거 선택하실래요? 아니죠. 망한 것 중에 그나마 덜 망한 것 이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망한 것 중에 덜 망한 것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망해도 그나마 덜 망하는 대안 3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평균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은 별거 없죠. 그냥 이거 다 평균 내면 되는 거죠. 평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총점만 내도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14,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3이네요. 얘는 6이네요. 정확히는 이렇게 되죠. 정확히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가 높은지를 따져보면 이게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평균을 가지고 기준을 한다면 이거는 그냥 총점만 내면 돼서 뭐 계산 자체를 좀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계산까지는 아닌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1, 3, 3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선택지에서는 답이 5번 이렇게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